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딸 오윤지 변호사, 아빠 오준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실 돈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이 뭔가요? 강제집행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게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그와 같은 모든 그와 같은 손해라든가 이걸 다가 배상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급여가 있으면 급여를 압류하거나 혹은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오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류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나 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절차가 있을까요? 네, 그거 있죠. 재산 명시 제도인데,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이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갖다가 채무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채무자는 사실대로 적시를 해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대로 제출을 할까 싶어요. 네, 그렇죠. 우선 이제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는 이제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감치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일 이내에 감치 명령을 갖다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허위로 작성했을 때, 거짓말로 작성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징역 3년 이하나 또는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서 다행히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강제집행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라는 통지를 보내도 못 받는 경우, 혹은 일부러 안 받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재산 목록을 믿을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재산 명시 절차와 재산 조회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 명시 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지만, 재산 조회 절차는 채무자의 동의나 혹은 도움 없이 우리가 직접 은행이라던가 보험사라던가 혹은 부동산 등기소 등에 채무자가 자기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이것은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차량 등록소 또 부동산 등기소 이런 곳에다가 그 사람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다 적시를 해서 이렇게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 명시 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거지만, 재산 조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도움 없이 각 기관별로 채무자가 자기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재산 조회 역시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만 막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 다음으로 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는 뭘까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압류 절차가 있죠. 그러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 재산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 있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거기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겠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렇게 압류 절차를 할 때 혹시 비용이 발생하나 이거든요. 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개 동산의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부동산의 경우는 꽤 비용이 들어가죠. 다만 이제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 대금이 나오게 되면 경매 대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갖다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더라도 그냥 무작정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의 수준에 맞춰서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3억짜리 부동산이 있고 뭐 3,000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굳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오랜 기간 경매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예금 채권 3,000만 원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비용이라던가 기간 면에서도 훨씬 유익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 뭐 오늘 압류를 신청했는데 내일 돈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간, 비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는가에 맞춰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강제집행 절차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받아오겠다 라는 의미의 절차인데, 중요한 것,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막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절차와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다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